품격 있게 이기는 사람들의 기술.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아마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그 자리에서 참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참길 잘했다 싶었던 순간, 아니면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싶었던 순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오래가는 건 다른 사람이라는 것, 감정을 먼저 들키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조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것, 그게 품격 있게 이기는 방식이고, 그 방식을 가진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욱하는 순간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김성호 씨는 올해 52살입니다. 오랫동안 그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편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바로 반응했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말로 쏟아냈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0대를 지나면서 그 즉각적인 반응들이 남긴 흔적들을 돌아봤습니다. 욱해서 뱉은 말들이 결국 자신의 약점이 됐습니다. 저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이미지가 쌓였고, 그 이미지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신뢰를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원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욱하는 순간엔 반드시 3초를 쉰다. 그리고 10초 안에 대답할 것 같으면 대답하지 않는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침묵이 생기는 게 약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침묵이 생기면 오히려 상대가 더 불안해했습니다. 김성호 씨의 침묵이 이상하게 더 강한 인상을 줬습니다. 감정으로 뱉은 말은 결국 내 약점이 됩니다. 욱하는 순간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 잠깐의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흥분할수록 더 차분해집니다. 이지영 씨는 47살입니다. 오랫동안 팀을 이끌면서 격렬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상대가 흥분하면 같이 흥분했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가면 자신도 올라갔고, 감정이 격해지면 같이 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존경했던 선배와 어려운 협상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상대 측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고 말 속도가 느려졌으며 표정이 더 차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상대의 흥분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흥분한 사람 옆에서 같이 흥분하면 분위기가 그 사람 것이 돼버려. 차분해지면 내가 분위기를 가져와. 조용한 사람이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상대가 흥분할수록 더 차분해지세요. 그게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세 번째, 말 안 통하는 사람과 오래 싸우지 않습니다. 최도연 씨는 55살입니다. 오랫동안 그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설득하려고 오래 싸우는 편이었습니다. 논리가 맞으면 결국 상대도 알아들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설명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논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거나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경우, 그런 사람과 오래 싸우면 결국 손해는 에너지를 쏟은 쪽이 더 큽니다. 최도연 씨는 그 이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3번 설명해도 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설득하지 않는다.
그냥 거리를 둔다. 처음엔 포기하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리를 두고 나서 상황이 더 빠르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 관계엔 거리두기가 답입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과 오래 싸우지 마세요. 네 번째, 천천히 낮게 말합니다. 박민준 씨는 50살입니다. 20년 넘게 영업 분야에서 일해온 그는 오랫동안 목소리 크고 빠르게 말하는 게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반대 스타일의 선배와 함께 큰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선배는 말이 느렸습니다.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활기차게 말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선배 말에 유독 집중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낮고 느린 말이 오히려 더 귀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날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박민준 씨는 그날 이후 말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이상하게 사람을 눌러버립니다. 천천히 낮게 말하는 것. 그게 가장 강한 말하기 방식입니다. 5번째, 비난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윤소연 씨는 46살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비난을 받는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엔 즉각 반응했습니다. 억울하면 바로 설명했고 부당하다고 느끼면 바로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면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응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게임 안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다른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비난이 왔을 때 그냥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대가 말을 다하도록 뒀고 끝나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 다 하셨나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짧은 문장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윤소연 씨는 말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가 더 불안해져요. 내가 예상대로 반응을 안 하니까요. 그때 내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비난에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반응하는 순간 상대 감정에 끌려갑니다. 6번째, 굳이 이기려 들지 않습니다. 강재원 씨는 53살입니다. 젊었을 때 모든 상황에서 이기려 했습니다. 토론에서도 협상에서도 사소한 의견 충돌에서도 논리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40대를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더 피곤하고 결과적으로 얻은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기는 과정에서 관계가 깨졌고 증명한 것은 남았지만 사람은 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겨야 하는 싸움과 굳이 이길 필요 없는 싸움을 나는 구분하고 있었나? 그 이후 강재원 씨는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한가? 아니면 그냥 내려놓는 게 더 현명한가? 내려놓는 경우가 늘어나자 오히려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굳이 이기려 들지 마세요. 끝까지 이기려는 사람이 결국 더 피곤합니다. 7번째, 상대의 본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지훈 씨는 51살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빠르게 판단하는 편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느껴지는 인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처음엔 좋아 보였던 사람이 나중에 달라지거나 처음엔 별로였던 사람이 나중에
진짜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거나 어느 날 오랫동안 신뢰해온 선배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편안해지면 본성이 나와. 처음엔 다들 좋게 보이려 하거든. 좀 기다려봐.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 그 이후 한지훈 씨는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판단 대신 관찰을. 특히 그 사람이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줄었습니다. 조급하면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상대의 본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해줍니다. 8번째, 표정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미연 씨는 49살입니다.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그 당황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발표는 무사히 끝났지만 그날 나중에 신뢰하는 동료에게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소연 씨, 그 질문 받았을 때 표정이 흔들렸어요. 내용은 잘 대답했는데 표정 때문에 순간 약해 보였어요. 오미연 씨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말보다 표정이 먼저 읽힌다는 것, 당황한 얼굴 하나에 흐름이 바뀐다는 것. 그 이후 그녀는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표정 관리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6개월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어떤 질문이 와도 표정이 먼저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안정되자 목소리와 말도 더 안정됐습니다. 표정부터 무너지지 마세요. 당황한 얼굴 하나에 흐름이 바뀝니다. 9번째, 사람 많은 곳에서 감정 안 드러냅니다. 정태준 씨는 54살입니다. 오랫동안 감정이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도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사람 많은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정작 자신에게 손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보인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 기억이 이후의 신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해 중요한 회의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정태준 씨는 이번엔 달리 했습니다. 그 자리에선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조용히 메모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따로 자리를 만들어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상황이 정리됐고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감정 안 드러내세요. 체면보다 중요한 건 내 평정심입니다. 10번째, 웃으면서 선을 긋습니다. 신유진 씨는 48살입니다. 오랫동안 선을 그으면 관계가 나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못 그었습니다. 불편한 부탁도 받아들이고 무례한 말도 그냥 넘겼으며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편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선이 없는 사람은 편한 게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만만한 사람에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신유진 씨는 그 이후 방식을 바꿨습니다. 선을 긋되 차갑게 긋지 않기로, 웃으면서 말하기로. 그건 제가 하기 어렵겠네요. 저는 그 자리는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 방식이 따로 있어요. 부드러운 말투로, 하지만 명확하게. 처음엔 상대가 놀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녀를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웃으면서 선을 그으세요. 부드럽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오래갑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10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욱하는 순간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 상대가 흥분할수록 더 차분해지는 것, 말 안 통하는 사람과 오래 싸우지 않는 것, 천천히 낮게 말하는 것, 비난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굳이 이기려 들지 않는 것, 상대의 본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표정부터 무너지지 않는 것, 사람 많은 곳에서 감정 안 드러내는 것, 웃으면서 선을 긋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들키지 않는 것, 상대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는 것.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힘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훈련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욱할 때 3초 참는 것,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것, 비난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 하나가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이 그 자리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인생은 누굴 꺾느냐보다 내 감정을 얼마나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하나쯤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누군가와 부딪히는 순간이 온다면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감정을 먼저 들키지 않는 것. 그게 오늘의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목소리로 이기지 마세요. 여유로 이기세요. 그게 오래가는 방식입니다. 얻은 인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한 분에게 조용히 전해주세요. 오늘은 말보다 여유로 이겨보세요.